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스 개념과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 바스 솔루션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에이전트 배치 전략과 대시보드의 핵심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스 왜 필요한지, 기존 보안 점검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의 전반적인 개념과 함께 왜 우리 조직에 이 솔루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PDF 2페이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념과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 기존 보안 점검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PDF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스 Breach and Attack Simulation의 약자로 실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재현하여 우리 조직의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해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방화벽이 막을 수 있는지, IDS나 IPS가 탐지를 할 수 있는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사전에 테스트해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보안 제어 검증 기능이 있는데 이는 조직 내에 배치된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보안 장비들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공격 시나리오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전술과 기법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일관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과 리포트 제공 기능이 있어서 어떤 공격이 성공했는지, 어떤 명령이 실행되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전체적인 흐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왼쪽부터 자동화된 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프라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 방어 체계를 검증한 뒤 궁극적으로는 보안 태세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DF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스 솔루션이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세이프 브리치, 어택 앤 CK, 시뮬레이트, 피커스 같은 주요 상용 바스 솔루션들이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논리적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 바스 서버가 있고 이 서버가 내부 네트워크에 배치된 에이전트들에게 시뮬레이션 명령을 전송합니다. 에이전트는 해당 명령을 받아서 실제 공격 행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버로 보고합니다. 물리적 구성이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솔루션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리적 단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앙관리 서버인 바스 컨트롤러,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공격 대상이 되는 타겟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이며 대시보드와 리포팅 기능은 중앙 서버에 포함되어 시뮬레이션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DF 5페이지입니다. 앞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각 구성 요소가 물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앙관리 서버, 즉 바스 컨트롤러는 시뮬레이션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 제어, 결과 수집, 분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핵심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일반적으로 내부망에 위치하게 되며 외부와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TLS 기반의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또한 공격에 사용할 익스플로이트 코드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이 서버에서 관리되고 실행 지침이 에이전트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의 특정 시스템에 설치되어 공격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파일을 드롭하거나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인증을 우회하는 등 실제 공격자가 수행할 법한 행위들을 자동화하여 실행합니다. 에이전트는 사전에 설치해두는 방식도 있고 정책에 따라 시뮬레이션 할 때만 일시적으로 실행한 뒤 자동으로 제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시스템, 즉 타겟은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공격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수행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업무용 PC나 서버, 클라이언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이에 해당합니다.
PDF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리적 구성이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솔루션이 내부적으로 어떤 논리적 단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스 솔루션은 크게 모듈, 시나리오, 실행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모듈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격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개별 공격 기법 하나하나가 모듈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파워쉘을 이용한 계정 탈취라든지 SMB 포트 스캔 같은 것이 각각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시나리오는 이러한 모듈 여러 개를 조합하여 하나의 공격 흐름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공격자가 침투할 때는 한 가지 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침투 이후 권한 상승, 내부 이동, 정보 수집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공격 과정을 재현한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에이전트가 이 시나리오를 따라 실제로 공격 행위를 자동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안 솔루션이 함지를 하는지 우회가 가능한지 등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바스 시뮬레이션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루게 됩니다. PDF 출페이지입니다.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운영할 때 에이전트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는 3가지 배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속형 배치는 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상시적으로 설치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친 보안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비지속형 배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에만 에이전트를 임시로 설치하고 실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 엄격한 환경에서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터 칼데라의 샌드캣 에이전트도 이와 유사하게 경량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되어 동작합니다. 커버리지 고려형 배치는 모든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나 파일 서버처럼 위험도가 높거나 보안상 중요한 자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죠. PDF 8페이지입니다. 에이전트 배치 전략에 이어서 바스 솔루션의 대시보드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인터페이스입니다. 대시보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TTP 실행 현황입니다. 어떤 전술, 기술, 절차가 실행되었고 각각의 상태가 어떤지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격 경로 맵은 이를 통해 공격자가 내부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안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탐지 및 미탐지 결과 항목에서는 수행된 공격 행위 중 어떤 것이 보안 솔루션에 탐지되었고 어떤 것이 탐지되지 못했는지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 정보가 사실상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가장 핵심적인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지에 실패한 항목이 곧 우리 보안 체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취약점의 영향도를 평가하는 기능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PDF 리포트로 자동 생성하여 조명진 보고나 감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PDF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시 고려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구성과 기능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설계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익스플로이트 코드의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바스, 실제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코드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비인가자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접근 제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에이전트 운영 측면도 보시죠. 에이전트는 중앙 관리 서버하고만 통신하며 서버에서 받은 명령에 따라 행위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에이전트끼리 직접 통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반드시 중앙 서버를 경유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내부에서의 측면 이동 시뮬레이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레터럴 무브먼트를 시뮬레이션하려면 이동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도 미리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없는 시스템은 재현이 불가능하죠. 침해 행위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범위를 계획할 때 에이전트의 배포 범위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PDF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인프라 배치와 외부 공격 시뮬레이션에 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 피싱이나 외부 C2 서버 접속 같은 외부 공격 시나리오를 재현하려면 바스 인프라 자체의 배치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서버는 내부에 있지만 외부 공격을 재현할 때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스 서버를 DMZ 영역이나 외부에 배치하여 실제 외부 접속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네트 설정이나 라우팅을 조정하는 겁니다. 내부에만 에이전트가 설치된 환경에서는 내부 간의 측면 이동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의 최초 침투 시나리오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구현을 위해서는 메타스플로잇이나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별도의 공격 프레임워크를 연동하여 공격 벡터를 자동화하기도 합니다. PDF 11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은 서로 다른 망에 있는 바스 에이전트들이 통신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은 망이 분리된 경우가 많은데, 각 망의 에이전트는 서버와 주기적인 비컨 통신을 통해 명령을 수신하고 실행 결과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칼데라의 샌드캣 에이전트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하고 작업을 전달받습니다. 이는 다른 솔루션들도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PDF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망이 분리되어 있거나 방화벽이 존재하면 통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서버 통신을 위한 포트 허용이 필요하죠. 칼데라는 8888번 포트 등을 사용하는데, 직접 통신이 불가능하면 프록시 서버나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통신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는 각 망마다 별도의 바스 인스턴스를 운영한 뒤 중앙 수집 서버를 통해 결과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DF 13페이지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사 차원에서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포트 개방과 NAT 프록시 구성, 그리고 망별 인스턴스 운영입니다. 실무에서는 네트워크 구조와 보안 정책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합하게 되는데, 핵심은 모든 구간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통신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PDF 14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구성과 운영 방법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밧을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시죠. 반면 바스, 연중 상시로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하면서 보안 틈새를 지속적으로 찾아냅니다. 최신 TTP를 재현하여 실제 침투 가능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죠. 보안 투자의 효과 측정에도 유용합니다. 도입한 솔루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효과가 낮은 장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보안 사고의 상당수는 장비 결함보다 설정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스, 이런 잘못된 설정까지 실시간으로 발견해줍니다. PDF 15페이지입니다. 보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바스 보안 상태를 점수로 시각화하여 안전도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줍니다. 함지 시간과 해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응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실제 공격을 발생시켜 보안 관제팀이 잘 대응하는지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고, ISMS-P나 ISO 27001 같은 보안 인증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항목을 자동화된 리포트로 간편하게 증명하고 충족할 수 있습니다. PDF 16페이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침해 및 공격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스마이터 어택 기반의 실제 공격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솔루션이며, 컨트롤러, 에이전트, 타겟의 물리적 구성과 모듈, 시나리오, 실행의 논리적 구성으로 동작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망분리 환경에서의 통신 구성도 중요하게 다뤘죠. 보안 투자 효과 측정과 시간 단축,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대응까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